평일에도 줄을 평일에도 줄을 서니까. 섭니다. 심지어 비 오는 날에도 줄을 섭니까? 친구들이 많이 갔다 네. 하면 저는 무조건 가서 찍고 피드에 한번 올리는 올리고, 편이긴 네. 하거든요.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황홀하게 해놓은 거죠. SNS의 핵심은 사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것에 정말 진심이라고 하죠. 관광지를 가도 해외를 가도 그 주변에 맛집이 있나부터 찾더라고요. 최근 우리나라 외식 문화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그 함께 얘기 나눌 분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좋은상품연구소에서 상품기획하는 최낙삼입니다. 좋은 상품을 어떻게 하면 기획할 수 있는지, 또 그 상품은 어디에 맞춰서 기획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함께 컨설팅하고 있고요. 기업하고 학교에서 강의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식품 기획 마케팅 분야의 네. 또 전문가님을 오늘 모셨으니까 또 오늘 주제인 해외 식음료 브랜드 열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제가 일단 먼저 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긴장하신 거 아니죠? 네, 일단 저희 맛집이나 카페에 줄을 많이 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소장님은 줄을 선다, 안 선다 어떤 편이세요? 저는 안 서는 편입니다. 저는 안 서는 편인데 저 네. 집사람이 줄을 주로 서죠. 그래서 진짜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옆에서 같이 줄 서 있습니다. 혹시 유님도 커피 좋아하시나요? 네, 저 1일 1커피요. 저희 집사람도 커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맛집이라고 하면 아예 그냥 전 그 옆에 무조건 줄을 서야 됩니다. 정말요. 맞아요.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즘은 또 이런 해외 식음료 브랜드 앞에서 줄을 서는 일이 굉장히 그렇죠. 네. 또 흔하잖아요. 아주 흔해졌습니다. 그냥 그게 네. 하나의 문화처럼 된 것 같고요. 새로 생긴 일은 아닌데 네. 새롭게 변화된 트렌드처럼 보여지는 게 요즘 줄서기 문화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해외 브랜드에 대해서 줄 설 때 끝도 없이 줄 선다는 그런 기사가 뉴스에 많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럼 혹시 민영님은 최근에 줄 선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최근에 그 판교의 아비뉴 프랑에서요. 네. 제가 또 1일 1커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블루보틀 매장 입점을 해서 좀 줄을 서서 먹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온 동네 다 줄이군요. 제가 작년에 제일 기억나는 건 파이브 가이즈였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선릉역이어서 강남에 뭐 자주 가게 되는데 네. 오픈하는 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날 비가 왔었어요. 네. 비가 왔는데 그 강남 대로변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전 그냥 질려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기사 보니까 1,000명 넘게 와 있다고. 그래서 경찰이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해 12월 달에는 또 뭐 국민커피라고 하죠. 캐나다 국민커피 팀 홀튼이 신논현역에 오픈을 해서 그날도 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 끌고 설마 비가 네. 오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을까? 이러고 오픈하는 날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앞 신논현역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집사람 옆에 태우고 가다 그냥 집으로 이렇게 사무실로 더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줄 서는 것 자체를 그냥 하나의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사람들 뭐 하고 일 안 하나? 저희 줄 서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평일에도 줄을 서니까 더현대가 몇 년 전에 개장했잖아요. 네. 정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좀 가지는 못했고요. 가기 직전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A to Z까지 네. 뭐 더현대 파헤치기 이런 영상을 먼저 보고 갔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또 젊은 세대들은 뭔가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고 말씀해주신 대로 사진도 찍고 이런 걸 굉장히 즐겨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 기사 보니까 네. 더 현대백화점에서 작년에만 440개 팝업을 했답니다. 440개? 440개. 그리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만 또 170개. 와. 그러니까 팝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제가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타임빌라스가 유명하다. 요즘 친구들이 많이 갔다 네. 하면 저는 무조건 가서 찍고 피드에 한번 올리는 편이긴 네. 하거든요. 결국 MZ세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체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경험하는 거, 체험하는 거. 가봤어? 먹어봤어? 이 키워드가 아이들에게 그 세대들에게 가장 잘 먹히는 그런 키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서조차 이렇게 해외 식음료 브랜드를 서로 모셔오려고 쟁탈전을 벌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럼요. 정도잖아요. 네, 어떠세요? 사실 우리나라 백화점이 2000년대 중반 되면서부터 네.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니즈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화점들이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아주 힘주었는데 첫 번째가 명품, 네네. 두 번째가 식품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명품들이 막 그때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 식품 쪽은 이제 프리미엄 디저트라고 해서 디저트 제품들이 막 백화점들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요. 이렇게 백화점들이 서로 해외 식품 브랜드를 모셔오려고 막 하는데 그게 과연 백화점의 직접적인 어떤 매출에 도움이 좀 되나요?
매출이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모이니까 그것 자체는 좋겠지만 네. 사실 뭐 거기서 판매되는 디저트들이 프리미엄이라고 해도 그렇게 가격이 뭐 명품에 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입소문 나게 하는 게 제일 큰 이슈인 거죠. 그리고 백화점이 자꾸만 사람들의 SNS에서 언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어쨌든 그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또 많은 이런 브랜드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 국내 식품 브랜드들은 과연 어땠는지 이런 줄서기 열풍이 있었나요? 사실 우리나라의 식품 브랜드에 굉장히 큰 그 전환점이 된 역사적인 이거 제가 그러면 너무 확 나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86년, 88년도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그 이정표가 됐었던 해입니다. 아시안 네. 게임하고 올림픽이 있으면서 그때 우리나라가 완전히 외식 쪽으로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맥도날드가 1988년도에 오픈을 했거든요. 1호점 오픈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으면 짜장면 뭐 이런 거 먹던 그런 시절에서 완전히 외식으로 돌아선 거죠. 그때 사람들이 또 줄 엄청 섰습니다. 롯데리아가 처음 생겼을 땐 전 잘 모르지만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네. 그 응팔까지는 아니지만 생일 파티를 할 때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 할 때 그렇죠. 피자헛이나 롯데리아에서 많이 맞습니다. 했어요. 1980년대 네. 지나고 90년대 이때 아주 우리나라 외식은 꽃 피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이 들어왔지만 곧 지나선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이 들어왔죠. 혹시 코코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코코스요? 코코스. 저는 영화 코코는 아는데 코코스도 잘 모르겠어요. 일본계 회사고요. 일본계 패밀리 레스토랑이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회사예요. 코코스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TGIF라든지 네. 이런 애들이 아웃백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말씀해주신 그런 메뉴들을 처음에 부모님들도 좀 어려워했을 것 같긴 몰랐죠. 해요. 네. 주문할 때 잘 모르고. 시저 샐러드 이런 거 처음 듣는 말이었죠. 네. 투움밥 처음 듣는 투움밥. 말이었죠. 네. 뭐립 이런 거 처음 듣는 말이었죠. 네. 그냥 우리 다 갈비 이렇게 불렀는데 립 이렇게 부르니까 그쵸. 그런 말들도 뭐 몬테크리스티 이런 거 되게 다 몬테크리스토, 낯선, 네. 낯선 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이제 점차 익숙해지게 된 거죠. 지금 세대를 거치면서 여기에 제일 큰 영향을 끼친 건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2006년도 지나면서 2만 불 넘었고 네. 그다음에 2017년도 지나면서 3만 불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가 변하면서 그만큼 부유해진 거죠. 해외도 자주 나가고 X세대인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해외 자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먹이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너무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에도 진짜 줄을 선 경험이 있었고 어떤 것이든지 뭔가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음식 브랜드들이 들어오면 네. 다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는 것 다 같아요. 가지죠. 네. 네, 이렇게 가끔 SNS를 며칠 안 하잖아요. 며칠 후에 들어가 보면 벌써 새로운 데를 갔다 왔대요. 갑자기 새로운 브랜드들이 뭐가 생겨나요. 이 정도로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새로운 트렌드들이 너무 빠르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해서 외국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와서 성공하면 전 세계 다 성공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맛도 그렇고 취향도 그렇고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검증받고 외국으로 간다. 마치 이런 느낌인 거죠. 네네. 그리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구매력이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장에 들어오면 한국 사람들은 야, 너 가봤어? 가봤어? 여기 되게 좋아. 이렇게 막 소문을 내주니까 네. 외국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기간 내에 승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또 한편 두렵긴 하지만 들어와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험해보고 또 테스트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마켓이 된 것 같습니다. 해외 식음료 브랜드들에서 이렇게 줄서기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의 아이캐칭 이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소비자들로 하여금 어디에 좀 포인트를 둬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어떻게 끌게 할까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에서 보면 신촌에 처음 났었던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네. 핫 나우라고 하는 빨간 간판에 빨간 불을 켜서 사람들 하여금 우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해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인을 보여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 이게 그 시간이 됐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보고 아주 인상적이었었던 브랜드는 V3라는 그 회사였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TWG하고 바샤커피가 있습니다. TWG 무슨 뜻일까요? 저도 그렇게 TWG 차를 카페에서 마시면서도 생각해본 경험이 거죠. 없어요. 네. 그냥 TWG는 되게 이쁘다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들긴 우아하다, 하는데 우아하다 이름이. 느낌 들죠. 네. TWG의 뜻은 더 웰니스 그룹이라는 회사 이름이에요. 오, 정말요? 더 웰니스 그룹 이게 TWG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1837년이라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맞아요. 숫자가 써 숫자가 써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 숫자는 도대체 뭘까?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그 정도로 오래된 건가 봐. 한 200년 됐네? 이런 느낌을 받겠죠. 네. 누구나. 근데 since라는 말은 안 써 있어. 그러네요. 몇 년도부터 되어 그런 말은 있다 안 써 이런 있어요. 말이 없네요. 그런 말은 안 써 있고 네. 그냥 1837만 써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틴 케이스, 약간 노란빛이 도는 그 틴 케이스를 네. 보고 1837이라는 숫자를 보면 이거 200년 된 거, 내가 이거를 그 200년의 역사를 내가 마시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데 사실은 그 브랜드는 2008년도에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TWG가 얼마 그렇게 안 됐네요. 완전 신생 네. 브랜드예요. 바샤 커피는 더합니다. 그로부터 11년 후에 2019년에 만들어진 브랜드예요. 맨 앞에 1910 써 있습니다. 1910년에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또 주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패키지도 만듭니다. 네. 그 분위기라든지 또 매장의 분위기, 패키지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소비자들이 아이 캐칭을 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매장을 가보면 궁전처럼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아주 단기간 내에 커피계 에르메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황홀하게 해놓은 거죠. 사람들이 딱 아이 캐칭이 되는 거예요. 네. SNS의 핵심은 사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진 찍기의 최고인 장소가 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있어빌리티 뭐 네. 이런 얘기하고 네. 정말 그런 부분들이 좀 보면 정말 진짜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게 그런 능력들도 우리한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왜 굉장히 새로운 음식과 경험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하는 걸까요? 저는 성향인 네. 것 같아요. 새로운 거. 그다음에 보고 반짝거리는 거 이런 것들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고객들은 뭔가 하나가 있으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취향에 맞게 만드는 거죠. 꼼지락거려서 만들고 또 조금 불편한 것 같으면 우리의 취향대로 조금 매만지고 그래서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뚱카롱 아세요? 뚱카롱? 뚱카롱 압니다. 그 마카롱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걸로 이렇게 변화시킨 게 뚱카롱이잖아요. 맞습니다. 마카롱은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네. 뚱카롱은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맞아요. 크로아상도 프랑스 사람들은 크로아상을 그냥 빵으로 먹지만 우리는 크로아상을 눌러 먹잖아요. 또 크롱지요? 크롱지. 아, 그것도 한식인 맛있죠. 거죠. 네. 그렇게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핫하고 또 완전 힙한 핫하죠. 그런 음식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는 또 어떤가요? 요즘 또 사실 구체적으로. 더본 코리아의 제품들, 네. 그 더본 코리아가 여러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그 프랜차이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태국 갔다 왔는데 태국에는 새마을식당이 나가 있더라고요. 어머, 고깃집이요. 왜 새마을식당이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데까지 들어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굉장히 넓게 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혹시 설빙이란 브랜드 아시죠? 너무 좋아하죠. 설빙도 네. 해외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파리바게트가 파리에다가 매장을 냈다고 하죠. 저 최근에 그 뭐 유튜버 네. 영상 통해서 봤어요. 그거 보면 파리 있는 사람들은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파리바게트인데 맞아요. 한국에서 만들어 온 파리바게트가 파리 앞에 있는 거죠. 맘스터치 네, 맘스터치요. 김자였나요? 그 맘스터치 세워가지고 거기서도 막 사람들은 뭐 100m씩 줄을 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K푸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러니까 글로벌 소비자들의 인식도 굉장히 높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외국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줄 서는 거 말고 그쵸.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들어온 거 잘 만져가지고 해외로 보내서 해외에서 해외 사람들을 줄 서게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세계인을 뭔가 이렇게 줄 세운다는 네. 거, 그 말이 굉장히 또 의미 있고 인상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해외 식음료 브랜드의 열풍, 그리고 또 우리나라 브랜드의 과거 역사까지 또 해외 브랜드를 통한 마케팅 접근 방법까지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또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늘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또 이번 주제 컨셉에 맞게요. 오늘 소감을 음식으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저는 약간 음식보다는 약간 메뉴판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쭉 풀로 되어 있는 메뉴판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또 음식이 또 먹고 싶은 이런 생각도 좋습니다. 혹시 배 안 고프세요? 배 너무 고파요. 지금 저는 저도 아까 배고파요. 햄버거 얘기하실 때 네. 이렇게 소장님 죄송하지만 소장님 얼굴이 햄버거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네, 그래요. EBN 산업경제에서 문화현상부터 비하인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으니까요.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또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BN